안녕하세요. 다이애나 킴의 아메리칸 드림, 뉴욕 뉴저지 변호사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그는 12년을 선고받았고 재작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조두순의 주거지와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급여와 일용직으로 월 250만 원 이하의 수입을 벌며 내 가족을 책임지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두순의 이주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조두순의 이주를 도울 테니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해자의 주거와 이주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그들이 조두순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사건 당일부터 계속 흐르며 그들은 매일매일을 지독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상처는 옅어지는 것 같다가도 숲속에 웅크리고 언제든지 희생자를 덮칠 수 있는 맹수처럼 시시때때로 튀어나와 피해자의 삶을 헝클어버리고 꾹꾹 참으며 버티고 있는 그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조두순은 월 12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의 권리와 인권이 더 보호를 받는 이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어떻게 자신들의 세금이 쓰여지는지 설명을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미국의 처벌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무겁고 엄격합니다. 형량을 모두 채우고 나온 범죄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주거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미국 플로리다에는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이들이 마을을 이뤄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변태들의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을인데요. 여기에 사는 성범죄자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제한이 되고 외부와 접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음란물 소지로 감옥에서 3년을 산 후 여기서 7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찬 전자발찌는 그가 금지구역에 출입을 하는지 통금 시간까지 체크합니다. 운전 면허증에는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 남아 직장도 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는 맥릴섬이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알카트라즈라고 불리죠. 알카트라즈 섬은 연방 주정부의 형무소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악마의 섬이란 별명까지 생긴 곳이죠. 조류도 빠르고 엄청나게 차가운 수온 때문에 수영을 해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살아서 탈출할 수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모든 탈출 시도가 실패를 했는데 1962년 3명의 범죄자들이 탈출을 해서 그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Rock. No one has ever escaped from this prison. Burglary, grand larceny. Morris has escaped from many prisons, but Alcatraz could be the exception. I smell something burning. 어쨌든 이 성범죄자들의 알카트라즈는 형량을 모두 마친 성범죄자라고 해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시 그들을 이곳에 수감해 놓습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죠. 미국은 메간슬로라고 메간의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비슷한 법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지역사회 성범죄자 관련 법이었죠. 그리고 1994년 발생한 한 여자아이의 끔찍한 강간살인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필요성이 더 수면에 드러났고 1996년 5월 17일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메간의 법률에 서명을 합니다. 그럼 메간의 법률이 탄생된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그곳에서 7살의 메간 캔카라는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한 후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